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의 나이를 만 13세로 1살 낮추겠다고 법무부가 발표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권단체는 여전히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어느 쪽 주장이 타당한지 퍼센트의 안지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촉법 소년 관련해 저희가 주목한 퍼센트는요. 바로 1.6%입니다. 최근 3년간 전국 소년원에 새로 들어간 원생 가운데 만 13세 비율입니다. 법무부는 13세 소년범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최대 소년원 2년의 보호 처분이 아니라 교도소 수감 같은 형사 처벌도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촉법 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범행 수법이 흉포화되고 있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이 13세부터 급증하는 점. 반면 인권단체는 이 분석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통계를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왜곡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저희가 따져봤습니다. 먼저 촉법 소년의 범죄 건수, 최근 5년간 대체로 증가한 건 맞지만 흉포화됐다고 단정하기 힘듭니다. 이 촉법 소년들의 범죄는 절도와 폭력 등이 80%에 육박하다 보니까 성폭력 등 강력범죄 비율은 약 5% 수준. 이 같은 흐름은 최근 5년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촉법 소년에 의한 강력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긴 힘듭니다. 해외의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 최소 나이를 독일과 미국 15개 주가 법으로 만 14세로 정했고 일본 역시 지난 2000년 법을 개정해 연령을 낮춘 게 현재 우리와 같은 만 14세입니다. 형사처벌보다 교육이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우 소년범들에 대한 교육 기능은 이들 국가에 비해 부실합니다. 국내 소년원 10개 가운데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한 학교는 4개뿐입니다. 나머지 소년원에선 검정고시 준비만 가능한데 검정고시 합격자 수마저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전국의 소년원은 모두 간판을 학교라고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 교육 하나도 안 해요. 미국과 캐나다는 소년원 자체를 교육부 산하에 두고 교과 과정을 이어갈 수 있게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년원을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다는 점도 다릅니다. 게다가 소년범들의 가정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부모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취재진이 만난 소년원 입소를 앞두고 있는 소년범들 역시 부모의 관심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뭐 다 부모가 없어서 그런 거다. 환경도 문제지만 일단 소홀한 것도 밖에 별로 돌아다니면 궁금하지도 않고 그런 것 때문에 밖에 재미를 알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보호받고 있구나 뭐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떠오르는 사람? 동네 형들. 처벌만큼 중요한 건 이들이 성인 범죄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여건도 함께 제공되는가입니다. 가해자 겸 사실상 피해자거든요. 가정폭력의 피해자. 대부분이 다 그래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해본 기억도 없고 어릴 때부터 맨날 부부싸움하고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커가니까 당연히 비행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고. 만 13세 소년원생 비율. 10세와 11세, 12세보다 많은 건 맞지만 여전히 1.6% 수준이었습니다. 이 1.6%에 대해 우리 사회는 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을 말하기 전에 이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주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까지 퍼센트의 안지연이었습니다.